자,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수열이라는 게 뭐냐? 1, 3, 5, 7, 땡땡땡과 같이 차례대로 나열한 수의 열, 차례란 말도 중요해. 차례대로 나열한 수의 열, 이거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뜻은 뭐냐? 수열은 수의 나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차례가 있다. 차례대로 수를 나열한 것, 그걸 뭐라고 하느냐? 수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수를 예를 들어 보면 거기 있는 것처럼 1, 3, 5, 7 홀수들을 쓴 것 같죠? 그 다음에는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9겠죠? 9. 그 다음에 11일 거고 이렇게 이렇게 숫자들을 나열한 이 덩어리 전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수열이라고 한다. 자, 나열된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1도 써져 있고 3도 써져 있고 5도 써져 있고 7도 써져 있죠. 칸말에 연결되어 있어요. 9도 있고 11도 있어요. 물론 교재에서는 9하고 11은 없었었어. 1, 3, 5, 7, 9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이거 이 하나하나의 숫자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항이라고 한다고요. 항. 수열에서 나열되어 있는 그 숫자 하나하나들을 뭐라고 하느냐? 항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항. 특히 차례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맨 앞에 있는 첫째 항, 그 두 번째 있는 거 둘째 항, 세 번째 있는 거 셋째 항, 네 번째 있는 거 넷째 항,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또는 제일 앞에 있는 첫째 항, 다른 말로 제1항, 두 번째 항 제2항, 세 번째 항 제3항,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열 번째 제10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뭐 문자로 n번째 항, 그럼 제_n항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참고를 좀 보시면 일정한 규칙 없이 수를 나열하는 것도 수열이지만 여기에서는 규칙이 있는 수열만 다룬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좀 전에 1, 3, 5, 7, 그 다음에 웬만하면 9겠지. 홀수들을 쓴 것 같잖아. 아니면 간격이 2칸씩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치? 9겠지. 그 다음에 11이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이 있는 형태의 수열. 그 규칙이 꼭 숫자들에 대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개수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보편적으로는 이 항들 사이에는 어떤 규칙이 있다고요. 수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를 나열하는 건데 아무렇게나 수를 막 나열하는 것. 이런 수열은 웬만하면 다루지 않고 주로 규칙이 있는 항들, 숫자 자체에 대해서 규칙이 있는 형태의 수열들을 주로 다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열에서의 일반항.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각 항에 번호를 붙여서 A1, A2, A3, 땡땡땡, AN과 같이 나타낸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게 첫 번째 항이라고 했었죠. 첫째 항이라고 했었죠. 제1항이라고도 했었고, 요거를 제2항, 요거를 제3항,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한글로 써볼까요? 제1항은 1이에요. 제2항은 3이고요. 제3항, 요거는 5예요. 제4항, 이거는 7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말로, 우리나라 말로. 제1항은 뭐예요? 첫째 항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요거를 기호로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A 다음에 조그맣게 일자를 써. 그거는 1 이렇게. 그러니까 요 표현이 요 소문자 A 보이죠? A. 요거는 수열의 이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집합에도 이름이 있고 A라는 집합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 그지? 이름. 함수에도 이름이 있죠. fx, gx, hx 이렇게 하잖아. 수열에서도 A, 요게 수열의 이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편할 거야.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문자 A를 사용해 주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수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수열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각각에다 이름을 붙인단 말이야. 어떤 건 A, 어떤 건 B, 어떤 거는 C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어떤 건 X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Y 이런 식으로 붙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이 A라고 하는 것은 수열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할 거야. 그 뒤에 조그만한 글자라고 했는데 첨자라고 보통 불러요. 일자를 붙였어. 요게 항 번호를 나타내는 거야. 항 번호. 우리가 제1항, 제2항. 이 1, 2, 3, 4가 뭐야? 앞에서부터 몇 번째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 항 번호를 여기다 붙여주는 거야. A1은 1. 다음에 요거는 제2항이 3이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A에다가 2라고 쓰고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 뜻 자체가 두 번째 항.
A라는 수열에서 두 번째 항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게 지금은 3인 거죠. A3, 세 번째 항이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은 5가 되는 거고 A4, 네 번째 항이라는 뜻일 거예요. 지금 수열에서는 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1항이 뭐다, 제2항이 뭐다 이렇게 한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는 요 A는 수열의 이름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조그마한 숫자, 중요한 숫자죠. 요게 항의 번호다. 앞에서부터 출석번호처럼 앞에서부터 몇 번째 번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는 5라고 돼 있지. 이거는 진짜로 항을 나타내는 거지. 예, 뭐 이거 얘 같은 경우는 세 번째 A라는 수열의 세 번째 항이 5예요를 나타내는 기호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n번째 항, 제 n번째 항은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제 n번째 항은 기호로 AN이라고 쓸 거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n이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문자로 되어 있다는 거야. 문자로. 요 AN을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 줄, 이때 제 n번째 항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일반항. 그냥 항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1항도 있고 2항도 있고 3항도 있고 4항도 있어요. 뒤로 가다 보면 문자로 되어 있는 항, 뭐 K번째 항, 뭐 N번째 항 이런 거. 예, N번째 항을 주로 뭐라고 하느냐?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항. 자, 일반항이라고 하고, 이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간단하게 이렇게 집합처럼 집합기호 나타내 준다고요. 여러 개를 묶음으로 표시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수열을 AN이라고 나타내 준다는 얘기죠. 수열 AN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때 일반항 AN이 밑줄 한번 쳐볼까요?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면, 일반항 AN이 그냥 말로 AN이라고만 나와 있으면 소용이 없는데, A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AN인데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이렇게. AN이 예를 들어서 EN-1이야. AN이라고 하는 게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아주 좋죠.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면 n에다가 1, 2, 3, 4를 차례로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약간 함수 같은 느낌이 들지. 예를 들어서 fx가 2x-1이야. 그러면 f1을 구할 수 있잖아. x에다 1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2-1에서 1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an이라고 하는 것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면 이 함수 관계식처럼 생각해서 n에다가 1을 대입해 줄 수 있어. 그러면 a1은 이 1은 2 빼기 1 되니까 1 이렇게 해요. n에다가 2를 대입해 줄 수 있어. a2는 3 되겠죠? n에다가 3을 대입해 줄 수 있어. a3은 3 대입해 주면 6, 5가 되는 거죠. n 대신에 4를 대입해 줄 수도 있어. a4는 7 되겠죠. 실제로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내가 구해 놓은 건데, 어쨌든 일반항이 n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한다면 n 대신에 1, 2, 3, 4, 꼭 1, 2, 3, 4만은 아니고 어떤 숫자든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마치 함수 관계식이 있는 것처럼 an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다, 일반항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각각의 항들을 이렇게 다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n에 1, 2, 3을 차례로 대입하여 수열 AN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쓴 거나 거의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직접 보여주듯이 첫 번째 항이 뭐고 이게 나열을 해서 쭉 쓴 거고, 이거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 준 거죠. 식으로 나타내 준 다음에 n 대신에 직접 대입해 보면 여기 있는 항들을 하나하나 구해줄 수 있지.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100번째 항을 보고 싶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물론 규칙이 있지만 차례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n 대신에 100을 대입하기만 하면 돼. 199겠죠. 예. 오히려 일반항이 이렇게 일반항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수열의 항들을 더 빨리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를 꼽아라 라고 하면 일반항입니다. 일반항. 일반항이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실제로는 모든 항들이 다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일반항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내가 지워버렸는데 수열에서 중요한 건 규칙이었었죠. 규칙. 아직 수열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앞으로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걸 배워갈 텐데 그런 거 없이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걸 한번 배워봅시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무슨 공식적으로 어떻게 일반항을 구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규칙을 보고 항을 구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적어볼게요. 첫 번째 수열은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야. 두 번째 항은 3분의 2고 세 번째 항은 4분의 3이야. 그 다음에는 뭘까요? 5분의 4예요. 그 다음에는 6분의 7이 됩니다. 6분의 7이란다. 희한하죠? 6분의 5 이렇게 생긴 수열이야. 요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아니고 규칙이라는 측면에서 맞춰서 규칙이라는 것에 맞춰서 한번 일반항을 구해볼게요. 규칙은 이미 눈으로 봤을 때는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얘가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6분의 5인 걸로 봐서 그 다음 뭐가 되느냐? 7분의 6이 되겠죠. 그 다음 번째 항을 이렇게 7분의 6처럼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항을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는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규칙은 안다는 얘기지 이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될지. 대부분 맞출걸? 여기를 맞췄어. 맞췄다는 얘기는 뭐야? 이 수열의 항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그 다음 번째 규칙이 뭔지 이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이제 이거를 일반항이라는 걸로 식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자, 그 전에 뭘 연습하면 좋으냐면 요 항하고 이게 몇 번째 항인지 항번호, 내가 항번호를 위에다 한번 써볼게. 항번호하고 이 각각의 항들을 좀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해. 요 위에다가는 항번호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은 3분의 2고 세 번째 항은 4분의 3,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뭐 여기 썼으니까 여섯 번째 항인 거예요. 이게 항번호인데 이 항번호하고 이 분수 2분의 2, 3분의 2 요것들을 비교를 하는 거야. 항번호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야. 특히 똑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아요. 똑같은 게 있으면. 지금은 여기가 똑같잖아. 그지? 여기가 똑같고 여기가 똑같잖아. 여기가 똑같잖아. 여기가 똑같잖아. 여기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100번째가 있어. 뭐가 되겠어? 그러면 100번째도 분자는 100이겠죠. 요렇게요. 이거 하나하나를 보고 그 다음을 하나하나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100번째 항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뭐랑 뭘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냐. 이 수열에서는 이 항에서는 분모, 분자 이렇게 두 개의 요소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분모도 있고 분자도 있는 거죠. 항번호랑 비교해 봤더니 분자는 항번호랑 똑같더라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거. 요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항번호하고 항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건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번째는 당연히 6분의 5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항번호와 얘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봤더니 분자가 똑같네. 대신 분모는 어때요? 분자보다 한 칸 더 크죠. 6, 7, 5, 6, 4, 5 이런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째는 아마 100이었으니까 분모는 101이 되겠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딘가에 이렇게 n번째 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n번째 항.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면 일반항이 되는 거거든요. an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분자는 100 똑같을 거라 그랬었으니까 분자는 똑같이 n이겠지. 그치? n번째 항도 n이겠지. 분모는 100에다가 1 더한 거니까 역시 여기도 n에다가 1 더한 거겠지. 이렇게요. 그래서 이 수열 같은 경우에 an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an을 n 플러스 1분의 n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일반항. 이 1번 수열에서 일반항이 된다고요. 보통 수열은 a라는 문자를 제일 많이 씁니다. 한 개 더 해볼까요?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수열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수열이야.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은 1이고 세 번째 항 마이너스 1, 네 번째 항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위에다가 역시 이것처럼 항 번호를 써보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1,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죠. 규칙은 굉장히 수월하게 알 수 있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반복되는 거죠. 두 칸마다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항 번호랑 연결시켜 보면 아까처럼 똑같아지는 건 없지만 대체로 짝수였을 때 1이 되네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홀수였을 때는 주로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였을 때는 주로 1이 되네. 그러면 여기 100번째가 있어. 그럼 뭐가 될까?
홀수가 아니고 짝수인 걸로 봐서 아마 100번째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뒤에 뭐 더 앞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n번째 항이 있다. 요건 좀 애매하죠. 규칙은 다 알고,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반복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n번째 항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게 짝수인지 홀수, n 자체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an에서 n이 짝수면 그러면 1, n이 홀수면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기도 해요. 함수에서처럼 이렇게 갈라서 표현해 주기도 해요. 이런 식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쓰느냐면 a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반복된다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해요. 그럼 n 대신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n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은 또 3번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4 대입해주면 플러스 1이 되고, 잘 맞는 것 같죠? 요렇게 일반항을 구해주기도 해요.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는 이런 형태의 수열에서는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유명한 수열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것도 규칙은 알기 쉬운데 실제로 식으로, 문자로 표현해 주는 게 좀 어려워요. 세 번째 문제는 첫 번째 항은 9야, 두 번째 항은 99야, 세 번째 항은 999야, 그 다음에는 9999야. 규칙은 굉장히 쉽죠? 뭐예요? 9를 이렇게 여러 개 붙여서 쓰는 것 같지, 그치? 다섯 번째는 아마 9가 5개 붙어 있겠지. 그럼 99,999가 되겠죠. 역시 이것도 항 번호랑 연결을 시켜보면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 항 번호가 이 9의 개수랑 연결되는 것 같죠, 그죠? 9, 99, 999, 9999. 다섯 번째, 열 번째 다 상상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거를 n번째라고 해서 9999 n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잖아. 이건 사실은 식으로 표현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수열은 사실은 지금 우리 수준으로 요거 일반항 n번째 항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요건 하나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을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요거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 3, 33, 333, 3333 이런 것들, 뭐 1, 11, 111, 1111 이런 것들도 다 한꺼번에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같은 숫자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수열을 다 일반항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거냐? 항을 보기 좋게 약간 10처럼, 지금 이거는 9가 3개 이렇게 표현하기 좀 뭐하잖아, 그치? 10처럼 변형을 시켜줘요. 9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면 10 빼기 1로 바꿔줄 수 있어. 요거를 외워둬야 돼. 그러면 99는 100 빼기 1로 고칠 수 있어. 한 번 더. 이 100 빼기 1은 10의 제곱 마이너스 1로 고쳐줄 수 있어. 999는 1000 마이너스 1로 고칠 수 있어. 또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고칠 수 있는 거야. 얘는 만에서 1 뺀 거야. 근데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4제곱 마이너스 1로 고쳐줄 수 있어. 이해되겠죠?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보세요. 4제곱, 세제곱, 제곱. 그게 항 번호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처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3, 33, 333 이런 수열은 그럼 또 일반항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곱하기 3분의 1 하면 여기서 3분의 1 곱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 뭐 정확하게는 9분의 3이죠. 9분의 3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다가도 9분의 3을 곱하잖아? 그럼 얘가 돼. 9분의 3을 곱하면 얘가 돼. 그래서 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을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9분의 3 이렇게 해요. 물론 약분해서 3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겠죠. 요렇게. 아주 독특한 9, 숫자가 한 개 한 개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수열도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열의 종류가 있어요. 등차라고 하는 수열이 있고요. 등비라고 하는 수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수열을 보통 배워요. 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끝.